굿모닝 초대석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용섭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월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행자부 장관 지내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우선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실종을 당한 우리 아이들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의 부도덕성과 무능력, 그리고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정부의 초동 대처에 미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만, 우리가 보다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만 평가하는 천민 자본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또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박한 사회로 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책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급 기관이 인사혁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사람, 자기 측근을 쓸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혁신적인 사람들을 인사에 등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야 교훈이 될 수 있고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지난달 30일까지 중앙당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틀째를 지나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답은 나왔습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유일하게 강주만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훈태 시장 그리고 윤장현 후보 저 세 사람이 모여서 중앙당의 경선 일정 촉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윤장현 후보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부득이하게 강훈태 시장과 제가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선 일정과 방법을 조속히 제시해라. 두 번째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상실된 5사람의 국회의원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라.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 이 두 가지를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밝혔던 것이죠. 네. 어제였죠. 강훈태 시장하고 공동 결의문 발표를 예. 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무소속 말씀을 하신 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이 지났지만 일체 연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치를 한 것이죠. 우선 어제 제가 상경을 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고, 두 번째는 의원총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했고, 세 번째가 강훈태 시장과 이제 공동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 결의문 내용은 우선 4월 30일까지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략공천,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을 하게 되면 우리 두 사람은 사랑하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중앙당의 횡포에 맞서서 싸워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참정권을 확보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결의의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안철수 대표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우선 안철수 대표에게 왜 유달리 강주만 이 경선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안철수 대표의 얘기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다. 그저께 이제 전라북도를 했고, 어제는 이제 지금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초연금 제도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쯤에 강주를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저는 만약에 두 사람이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을 하게 되면 강주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야말로 개파 보스가 되지 말고 새정치연합의 큰 정치인이 돼줄 것을
당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뭐 결정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 오늘 현재 최고위원회 열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논의를 할지 아니면 오후에라도 공천심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지 그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중에는 적어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제 의총에 참석하셔가지고 전략공천 불가론, 광주시장 전략공천 불가론을 했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고 의원들 반응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두 대표 간에 밀실에서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12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의원들에게는 강주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그대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어렵고 힘들 때면 강주에 내려와서 민주당은 강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다, 민주당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다가 이제 정작 이런 때에는 강주 시민들이 이 시장을 뽑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것은 흥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이라고 하는 이런 오만에서 벗어나야 된다. 강주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강주시장 자리는 배워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 바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예산도 따와야 되고 그리고 강주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고 강주 시민들께서 뽑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 얘기에 이제 동결을 해서 의원들께서 한 서너 차례 박수까지 쳐주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보 등록까지 보름도 이제 채 안 남았다시피 2주도 안 남았는데 그 경선 방식이 이제 만약 경선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뭐 지난번에 어떤 방식이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경선 방법을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 방법은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고 동원선거나 조직선거와 같은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면 어떤 경선 방법이든지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100% 여론조사가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수용하기 어렵단다면 50% 여론조사에 50% 공론조사 방식의 시민선거인단 제도를 더하는 제도도 괜찮을 것입니다. 혹시 100% 공론조사 방법이 나온다면? 100% 공론조사 방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이 되고 또 동원선거, 조직선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당이 경선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 충분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일부에서 여전히 전략공천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무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강주시장 자리를 놓고 정치인들이 앉아서 자기 사람 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시민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두 대표는 당초에 통합할 때 5대5 지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주 시민들의 저항이 크고 또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또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5대5다 전략공천으로 갈 것인지 경선으로 갈 것인지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제 경선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의 방법은 경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경선이 어렵단다면 무공천도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방법이 이제 밀실공천, 전략공천인 것이죠. 방금 최악의 방법으로 전략공천 드셨는데 전략공천이 만약에 그래도 이루어질 경우에 어제도 결의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훈태 시장과의 행보, 그다음에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강훈태 시장과 저는 누가 더 시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제 밀실공천이나 전략공천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 당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뛰쳐나와서 강훈태 시장과 연대와 단일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교감이 좀 있으신가요, 현재?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주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강주의 얼굴입니다. 정치인들이 앉아서 흥정하고 자리 나눠먹기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강주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는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